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결정 경계의 영역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0, 1, 2라고 있었을 때, 특히나 여기서 테스트셋은 이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녹색 영역 안에 파란색 X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트레인의 문제였고, 이쪽에 파란 영역 안에 녹색 동그라미 윤곽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테스트셋이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분류가 되지 못했네요. 이렇게 피팅을 하고 나면은 각각의 피처가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되었는지가 다음에 코드를 이용해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나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함수들인데요. 이것은 추후에 시각화 수업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므로 이번 과목에서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네임, 피처 네임이 있고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예제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가 있고 그 어트리뷰트를 중심으로 true와 false가 나눠져서 해당 클래스를 추정해본 결과입니다. 따라서 1단계까지만 만약에 진행했다면, depth를 1까지만 했다면, 깊이를 1까지만 했다면, petal width를 이용했을 때, 꽃잎 너비를 이용했을 때 0.75 이하다라는 그것의 true인 것들은 다 세토자로 구분이 잘 됐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서 vertical라고 전부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깊이를 1까지만 만약에 나무를 만들었다면 실제로는 버지니카였던 35개는 잘못 추정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더 나무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 페탈 랭스, 꽃잎 길이를 물어보게 되고 이것에서 4.75보다 이하일 경우에 30개가 잘 vertical로 인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개는 버지니카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이 2단계에서부터 3단계, 4단계로 가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보여지게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vertical라 입장에서는 depth가 4가 되면서 바로 이 두 개의 샘플을 잘 vertical로 구분해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4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기서 2단계까지 구분된 결과로 따졌을 때는 5개가 틀린 거로 나왔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 중에 2개를 잘 vertical로 갖고 온 겁니다. 다음으로 버지니카 입장에서는 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6개 중에서 2개는 잘못 추정하였으나 그래도 4개의 결과를 잘 버지니카로 가져올 수 있었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지니 코에피션을 잘 보면요, 이렇게 0으로 만드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것들이 쭉쭉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반맛이 섞여 있는 부분도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진행하고 나면 조금 더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언더바 셀렉션 이라고 하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데이터를 여러 개 나눠 가지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크로스 밸리에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의 스코어, 점수를, 정확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함수는 CV라고 하는 패러미터를 갖고 있어요. 바로 몇 분할을 해가지고 이것을 얼마만큼 훈련을 시키고 얼마만큼 테스트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5fold, 즉 5분할을 해서 그 중에 4개는 훈련을 시키고 1개로 테스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잘 이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아래와 같이 총 10번의 분할을 진행했었고 그 중에 9개를 훈련시키고 9그룹을 훈련시키고 하나의 그룹을 테스트시켜서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추후에 랜덤 포레스트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sklearn 앵생블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게 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decision tree를 앵생블한 것이 랜덤 포레스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러한 이론에 비춰봤을 때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에도 앵생블이 있겠죠. 어쨌든 그 중에서 우리는 트리에 특화되어 있는 랜덤 포레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다음과 같은 인스턴스로 불러올 때에 패러미터로 똑같이 진위를 활용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number of estimates라는 패러미터가 있습니다. 즉 25개의 나무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0.22 버전 이전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디폴트였으나 0.22부터 이제 100이라는 숫자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처럼 랜덤 포레스트의 나무는 가지를 뻗어나가고 나뭇잎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위 계수, 엔트로피와 같이 다양한 연산을 필요로 하게 되죠. 만약 나무가 이렇게 하나씩 그냥 등장해버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연산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병렬적으로 진행되면 가장 좋겠지만 병렬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나무가 많아지는 것은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sklearn 0.22 버전 이전에는 10개의 나무로 우선 테스트하도록 만들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해 왔고 그래서 충분히 컴퓨터가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를 충분히 학습시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한 100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우리 공동 그런 상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고 논의를 나눌 수 있는 researchgate.net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간되었던 컨퍼런스 페이퍼, 학회라고 불리는 곳에 제출된 페이퍼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How many trees in a random forest? 얼마나 많은 나무가 랜덤 포레스트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2년 베를린에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데이터셋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나무의 수가 필요하다, 적절한 나무의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딱 어느 영역의 나무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이상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효과가 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루었던 생체 신호 같은 경우에는 100개 이상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너무 많이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감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다루시게 될 데이터셋에 따라서 어떤 나무의 수가 적절한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중에 25개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아까와 동일하게 이러한 결정 경계 영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중요도도 함께 구해보았습니다. 자, 아까와 그림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어큐러시도 함께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 언더바 셀렉션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크로스바일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1이 6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0.9로 나왔습니다. 한번 기존의 디시전 트리가 위쪽에 기재되어 있고요. 아래에 랜덤 포레스트 정확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아래 정확도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1의 개수만 세봐도 알 수 있죠. 1이 여기는 3개가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6개가 있습니다. 비록 0.9가 아닌 0.91 정도의 수치가 있긴 하지만 당연히 1이 많을수록 정확도 높겠죠. 그러니까 weak learner, 약한 학습자라고 불리는 decision tree가
많이 모여서 랜덤포레스트와 같이 메타 러너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더 상위의 러너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25개의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고도 성능이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정확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결정 경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에 특성 중요도가 디시전 트리 좌측과 다르게 우측으로는 페탈 랭스가 위스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훈련할 특징 피처들의 학습 순서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라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